오늘은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MRI 결과지 속 뇌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 결과지를 바라보면요. 이 MRI 소견에 흔히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뇌 위축 소견, 어디 혈관 협착 의심, 소혈관 질환 가능, 이런 말들이 써 있죠. 사실 이런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큰 병인가요? 치료가 필요한 소견인가요?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뇌 위축 정도, 혈관 협착, 소혈관 질환, MRI, 조영제 축적,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뇌 위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 위축이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위축된다, 작아진다, 쪼그라든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축의 정도가 범위가 크다거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치매나 혈관성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학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정상 범위인지 병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인지 구분을 보통 해드립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결과지를 가져와요. 뇌 위축, 치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려요. 뇌가 조금 작아졌다, 짜부러들어 있다, 이런 뜻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뇌가 짜부러들어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위축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생활습관, 그리고 혹시 인지력, 치매 관련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뇌 위축이 있다고만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정말 치매가 심한 환자 혹은 알코올성 치매 환자를 보면 50대인데도 이 뇌위축이 심각하게 일어나 있고요. 이럴 때는 뇌위축 정도가 80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로 혈관 협착이에요. MRI 사진 중에는 MRA라 그래서 MRI 기계를 활용해서 뇌 혈관과 경동맥 혈관을 보는, 혈관을 잘 보게 해주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혈관 어느 부분이 좁아졌을 때 그거를 혈관 협착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러한 혈관이 조금 좁아진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2차적인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이나 또는 이제 과체중, 비만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되는데, 혈압, 혈당 조절, 금연, 그리고 과체중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거나 협착이 심해서 2차적인 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진 거, 뇌 위축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문제예요. 어디가 얼마나 좁아졌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져요. 일단 좋은 말은 아니죠. 뇌혈관 어딘가가 협착이 있다, 경동맥 어디가 협착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셔도 되고,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진 분들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약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경동맥이 한 50% 이상 협착이 있다 그러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거 치료받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스피린과 같은 피 묽게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한 70% 어딘가 크게 좁아져 있어 이러면 시술까지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좁아졌다는 말은 뇌혈관 질환 같은 위험한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고칠 것, 만성질환 중에 고칠 것을 찾아보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거예요. 또 소혈관 질환이라는 말은 MRI를 찍을 경우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혈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뇌 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서 생기는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이 소혈관 질환,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얇아지고 좀 막히고 이래서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래된 분들에서 자주 보이고요.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은 결국 인지기능 저하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때로 치료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혈전을 관리하는 항혈소판제나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치료가 득이 아니라 부작용이나 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위험 인자를 평가해서 득과 실을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 들으면 무섭죠? 소혈관 질환. 하지만 소의 작은 혈관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노화가 일어났으니 조심하자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당뇨, 고혈압, 고질환 이거 놓치지 맙시다. 자, 마지막 이야기. 특수한 경우에 MRI도 조경제라는 화면을 잘 보이게 만드는 물질을 주입하기도 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말이 써있어요.
MRI 조영제 자주 쓰면 뇌에 축적이 되고요. 무서운 일이 생긴대요. 조영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요. 이 조영제 정말 자주 쓰면 뇌에 밟는다는데 정말일까요? 조영제는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CT 또는 MRI를 촬영할 때 그 당시에만 우리 몸을 떠돌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다 문 밖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배출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영제가 체내에 축적이 돼서 나의 만성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더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해보시면 좀 더 안심하고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MRI 진행을 결정하신다면 치매나 뇌 인지 기능 저하나 만성적인 장기적인 후유증처럼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즉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요, CT든 MRI든 조영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꼭 사용해요. 무분별하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영제 촬영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찍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MRI 뇌질환에 관련된 결과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우리 서로 얘기 안 하고. 자, 투샷 너무 귀여운 투샷이 귀여운 투자실이.